있잖아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정말 거대한 기술 기업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멀쩡하게 운영됐다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마치 F-22 전투기가 미사일 세례를 그냥 유유히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솔라나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우리가 이 탈중앙화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관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암호화폐 업계의 흥미로운 뉴스거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중앙 서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로 이루어진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과연 현실의 극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시험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았다는 이 사실, 딱 그 자체입니다. 이게 웹3 인프라가 그냥 이론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실제 대규모 서비스를 감당할 단계로 성숙했다는 아주 강력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공격의 정체가 바로 디도스 공격. 근데 사실 디도스 공격 자체는 꽤 고전적인 수법 아닌가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아니 요즘 시대에 디도스로 블록체인을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분산된 네트워크의 핵심이 원래 이런 공격에 강하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디도스 공격 원리는 간단해요. 수많은 감염된 기기, 그러니까 좀비 PC들을 동원해서요. 특정 목표에 처리 불가능한 수준의 가짜 요청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겁니다. 마치 수만 명이 동시에 좁은 문 하나로 막 밀고 들어가서 입구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랑 똑같죠. 아, 근데 이게 블록체인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일반 웹사이트가 그냥 다운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웹사이트가 잠시 멈추는 건 그냥 불편함의 문제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멈춘다는 건 그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금융거래, 디파이, NFT 거래, 데이터 기록이 전부 다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시스템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심정지 생기인 거죠.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 순서를 합의해야 하는 블록체인 특성상 이런 가짜 트래픽 폭탄은 합의 과정을 교란시키고 네트워크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솔라나 공격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냥 큰 공격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신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거겠죠. 큰 공격이란 말로는 한참 부족하죠. 이번 공격은 일주일 이상 계속됐고요. 공격 트래픽의 최대치가 초당 약 6테라비트, 그러니까 6TBPS에 달했습니다. 6테라비트요? 네,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인터넷 역사상 기록된 모든 디도스 공격을 통틀어서 네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잠깐만요. 인터넷 역사상 네 번째라고요? 그건 특정 블록체인 하나를 노린 공격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국가 기관망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전쟁 수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그 규모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컸던 공격들이 구글 클라우드가 막았던 40TBPS 이상 공격, 그리고 글로벌 CDN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어 고객사가 받았던 약 38TBPS 공격, 이런 것들이거든요. 즉 이번 솔라나 공격은 인터넷 인프라 최전선에 있는 그런 거인들이 상대하는 것과 같은 챔피언스 리그 수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국가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인터넷 역사상 네 번째 규모의 공격이라니 보통 이런 공격을 받으면 네트워크가 느려지거나 수수료가 폭등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아예 멈춰버리는 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솔라나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었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네트워크 중단 단 1초도 없었습니다. 둘째,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확정되는 속도 역시 공격 중에도 여전히 1초 미만, 그러니까 서브세컨드의 빠른 속도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심장 박동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 생성. 솔라나에서는 이걸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슬롯 생성에 어떤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의 심박수가 완벽하게 정상을 유지한 거죠. 와, 놀랍네요. 그럼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부작용은 정말 전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쓰레기 트래픽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내는 거래 수수료가 막 폭등하거나 하진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수수료가 치솟으니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 변동은 있었겠지만 이더리움처럼 수수료가 막 수십 배, 수백 배 폭등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요. 솔라나 위에서 디파이를 하거나 NFT를 거래하던 사용자들은 거의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 정도 공격을 아무 영향 없이 그냥 흡수해버렸다는 건데 솔라나 네트워크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비밀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은행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창고가 하나인 은행 같아요. 한 번에 한 명의 고객, 즉 트랜잭션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수만 명의 고객이 몰려들면 은행은 마비가 됩니다. 반면에 솔라나는 처음부터 창고가 8개, 16개인 거대한 은행처럼 설계가 됐어요. 이걸 병렬 처리라고 하죠. 아, 병렬 처리. 네, 여러 트랜잭션을 동시에 각기 다른 창고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DDoS 공격이라는 수만 명의 가짜 고객이 몰려와도 여러 창구에서 그걸 동시에 처리해버리니까 진짜 고객들이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 역사 증명, Proof of History, POH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정밀하고 빠른 타임스탬퍼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모든 트랜잭션이 은행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고유한 실환표를 발급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창구의 직원들, 즉 밸리데이터들이 누가 먼저 왔냐 이걸 두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표 순서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병렬 처리와 역사 증명의 조합이 이번 공격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린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예전에 솔라나가 네트워크 혼잡 문제로 몇 번 멈췄던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오히려 약이 된 걸까요? 그야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을 증명한 사례죠. 2022년만 해도 솔라나는 훨씬 작은 규모의 트래픽에도 몇 시간씩 멈추곤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랑 조롱이 쏟아졌고요. 하지만 개발자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지 또 어떤 공격에 취약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배우고 코드를 수정하고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그로부터 배운 교훈이 쌓여서 만들어낸 예고된 성공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리뎀션 스토리, 구원서사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흥미로운 서사네요. 그런데 이 폭풍이 솔라나에만 몰아친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블록체인들은 평온했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비를 맞았는데 결과가 좀 달랐던 걸까요? 마침 아주 좋은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쟁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수이 역시 상당한 규모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이는 공격의 여파로 일부 블록 생성이 지연되고 네트워크 전반의 성능 저하를 경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 결과가 달랐군요. 수위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차세대 블록체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이걸 뭐 두 네트워크의 기술적 우열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우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설계 철학의 차이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보면요. 수이는 복잡하고 귀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설계된 초첨단 장갑차 같아요. 보안과 자산 소유권 표현에 엄청난 강점이 있죠. 반면 솔라나는 대량의 화물을 최대한 빨리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고속 화물 열차에 가깝습니다. 아, 화물 열차. 네, 이번 DDoS 공격은 복잡한 해킹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양의 쓰레기 화물을 무작정 쏟아부은 것에 가깝거든요. 이런 종류의 공격에는 당연히 고속 화물 열차가 장갑차보다 더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각자의 장단점과 트레이드오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주 명확하네요. 사실 이런 DDoS 공격은 크립토 업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다른 체인들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카르다노도 과거에 특정 서비스를 통해 DDoS 공격을 받아서 네트워크가 잠시 느려진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는 만타 네트워크가 토큰 상장 직후에 집중적인 DDoS 공격으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DDoS는 기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네트워크에 스트레스를 주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특히 중요한 이벤트, 예를 들어 토큰 상장 같은 걸 방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격자들한테 꾸준히 사랑받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솔라나가 보여준 방어 능력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솔라나가 역사적인 공격을 막아냈고 경쟁 네트워크보다 더 잘 버텼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라나 대단하다. 여기서 끝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오랫동안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느리고 공격에 취약하다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라나는 인터넷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를 정면으로 견뎌내면서 잘 설계된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중앙화된 시스템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분산되어 있어 약하다가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강하다는 명제가 증명된 순간이죠. 편견을 실력으로 깨부순 셈이네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웹3 인프라의 성숙을 알리는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험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시스템을 강화해서 마침내 실제 세계의 가장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솔라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웹3 전체가 이제는 이론과 실험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대규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수준으로 성숙했다는 신호탄인 거죠. 이 모든 기술적 성공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데 최근 솔라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유동성이 감소하고 손익 비율이 하락하는 등 시장 심리는 다소 위축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기술적 견고함과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 이 사이의 괴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점이 현재 상황을 가장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유동성 리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난 강세장에 들어왔던 단기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단기적인 유동성의 썰물 아래에서 네트워크의 근본 체력, 즉 펀더멘털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케미 같은 핵심 인프라 기업들이 솔라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 별개로 개발자들이나 인프라 제공자들은 솔라나의 기술적 안정성을 보고 미래를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디도스 방어 성공은 그 베팅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의미, 개발자와 기관 투자자의 신뢰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깊이가 있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인터넷 역사상 네 번째 규모에 달하는 초당 6TBPS급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네트워크는 병렬 처리와 역사 증명이라는 고유한 설계 덕분에 완벽하게 정상 작동했고 사용자들은 거의 아무런 영향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기술적 성숙의 증거이며 웹3 인프라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사건은 솔라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블록체인 인프라 전체의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중앙화된 소수가 통제하는 인터넷이 아닌 다수가 참여하고 검증하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의 미래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걸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구글 같은 중앙화된 거대 기업 수준의 공격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국가기관망, 글로벌 금융 시스템, 의료 데이터망 같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들이요. 이런 것들이 중앙화된 서버 대신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기술 위에 훨씬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세워지는 미래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